일단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석 현상이랑 조석이 활용되는 분야 알려드릴 거고, 본문 해설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은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주기적인 운동이고, 조류는 조석으로 인한 해주의 수평 방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조석과 조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석을 설명할 때 해수면의 수위를 조위, 조위가 가장 낮은 때를 저조, 가장 높을 때를 고조, 연속된 저조와 고조 사이의 높이 차를 조차, 연속되는 고조와 고조 또는 저조와 저조 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석 주기라 한다. 해서 이 제가 표시한 번호 1, 2, 3, 4, 5번이 다 조석을 설명할 때 필요한 요소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조석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 하며, 이 힘은 지구상의 임의의 점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도 기조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과 태양은 지구의 기조력에 영향을 주지만 달이 지구와 더 가까워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것보다 약 2배 강하다. 다음으로 이제 달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구에는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만류 인력이 작용하고, 지구의 한 지점에서의 만류 인력은 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만류 인력은 커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달과 지구는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므로 지구의 모든 지점에는 일정한 크기의 원심력이 발생하며, 이 힘은 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달과 지구가 서로를 공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 중심에서는 이 두 종류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기조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는 이 균형이 달라져 기조력의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함으로써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달과 가까워질수록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달에 가까운 지점과 그 반대편 지점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사이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단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제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석은 천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위도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역마다 일주조, 반일주조, 혼합조 중 하나는 관측된다. 일주조에서는 조석이 24시간 50분의 주기로 하루에 한 번 나타난다. 이는 지구가 한 번 회전을 하는 동안 달도 같은 방향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므로 다음날 달이 같은 위치에 오려면 지구가 더 자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주조는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니까 밀물과 쇠물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주조는 하루에 2번, 밀물과 쇠물이 하루에 2번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혼합조는 하루에 2번. 근데 이제 여기서 일주조와 반주조는 간격이 일정하게 일어나지만, 혼합조는 불일정하기 때문에 서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의 밀물과 쇠물 동안. 반일주조는 일주조의 절반 주기로 조석이 하루에 한 번 나타나면서 두 조석의 조차가 비슷하다. 혼합조에서는 조석이 하루에 2번 일어나며 일조부등, 즉 같은 날 조차가 같지 않고 조석 주기도 다른 현상이 관측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조부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달이 지구 적도 부분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일조부등은 줄어든다. 혼합조의 고조 중에서 조회가 더 높은 것을 고고조, 낮은 것을 저고조라고 하고, 저조 중에서 더 높은 것을 고저조, 낮은 것을 저저조, 혼합조에서는 고고조, 저저조, 저고조, 고저조로 순서로 조의 변화가 반복된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글만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프로 좀 나타냈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해수면의 높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순서도 이제 혼합조가 일어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안 돼요? 확대 화면이 좀 그림이 다른 것 같은데, 확대는 화면 꽉 차게 할 수 있나요? 진작 말할 거. 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확대가 안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동영상 볼게요. 동영상 없는데. 그 그림을 좀 이렇게 펜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펜이 안 써지걸요? 펜이 안 써져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고고조, 그래서 하루에 2번 있는 고조 중 더 높은 고조.
한마디로 고조가 밀물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저조 하루에 2번 있는 간조 중 더 낮은 간조. 그래서 가장 낮을 때고 이때가 해수면이, 저고조는 하루에 2번 있는 고조 중 더 낮은 고조. 이 친구도 고조긴 한데 고고조보다는 좀 더 낮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저조 하루에 2번 있는 간조 중 더 높은 간조. 이 친구도 뒤에서 2번째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서 관측의 결과는 측량의 부정 자료로 사용된다. 특정 지역을 기준 삼아 여러 번에 걸쳐 관측해서 얻은 조위의 평균값을 평균 해수면이라 한다. 이 값은 산의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인천 앞바다가 기준인 한국에서는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이지만 완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로 표기된다. 한편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항해용 지도를 만들 때 바다의 깊이를 정하는 기준은 해수가 가장 많이 빠진 지점을, 해안선의 모습을 결정할 때는 해수로 인해 가장 높아진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서 해수가 가장 많이 빠진 지점, 저저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높아진 지점, 고고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경우 조차가 5m 이상이면 만, 즉 바다가 육지 속으로 들어온 지형에는 조력 발전이 설치된 곳도 있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댐을 설치해 한 개의 저수지를 만든 후 저수지 안쪽 물인 내해와 밖의 물인 외해의 수위차로 만든 낙차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낙차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조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잘못됐는데 위치 에너지는 조차 제곱이 아니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댐의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데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된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이 그림에서 외해랑 내해는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저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담아놓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해는 이제 바다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외라 해가지고 밖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저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대기하다가 고조 때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저조를 기다리는 작동 주기를 가진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창조식 발전법이고, 낙조식 방식은 고조 때 수문을 개방하여 고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저조 때 발전을 하고, 낙차가 줄어들면 수문을 닫고 고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은 낙조식 발전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식 발전법과 낙조식 발전법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림도 좀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에가 창조식 발전법 1대이고 이제 아래가 낙조식 발전법이 1대인데, 창조식 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저조일 때, 이제 저조일 때 수문을 열어서 외해와 내해의 수위를 맞춘 다음, 고조일 때 이제 외해에서 물이 더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내해로 끌어들여서 그때 발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낙조식 발전 방법은 외해가 저조일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데, 사실은 이 낙조식 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일 때, 외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올 때 내해도 수문을 열어 그때랑 수위를 똑같이 맞추고, 저조일 때 바닷물이 빠졌을 때 내해에 있던 물을 외해로 빼서 발전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